자, 공매로 나온 상가를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이제 B반에 제가 추천을 했던 물건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회원분들께서 몇 분이 임장을 가셔가지고 조사를 하셨어요. 그 조사한 내용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수익률 계산까지 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로 나온 상가고요. 보시면 위치가 충청남도 논산에 있는 지금 상가용 및 업무용 건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지금 그 3층짜리 건물이고요. 그 중에 2층 201호로 되어 있어요. 2층은 한 칸으로 전체 다 쓰고 있고요. 201호, 301호 이렇게 나눠져 있죠. 1층은 여러 개의 상가로 쪼개져 있는데 몇몇 지금 공실로 확인되고 있고 2층은 현재 이렇게 스크린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3층은 헬스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얘가 지금 상가인데요. 건물 토지 면적은 약 한 196평 정도가 되고요. 건물 면적이 154평이 됩니다. 토지 면적이 더 크죠. 토지 지분이 더 크다. 이것도 하나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토지 지분이 더 크다. 어쨌든 201호가 지금 154평인데요. 전용 평수로. 분양 평수로 한다면은 한 200평이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의원으로 되어 있지만요. 현황은 스크린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집행을 하고요. 압류재산 물건으로 권리 분석을 하고 시세 조사를 한 다음에 입찰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죠. 재산 명세서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문서가 되겠죠. 여기 보면 실내 골프장으로 이용 중이다. 사업자 등록일자가 2018년 4월이다. 임대차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5년 계약을 했네요. 보증금은 5천만 원이고 차임, 월세는 4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점유관계는 임차인 임선옥 씨가 5천에 400만 원으로 거주 중이 아니라 이제 영업 중이라고 봐야겠죠. 되어 있고요. 사업자 등록이 2018년 4월이니까 만약에 근저당보다 이 날짜가 빠른다고 한다면 보증금에 대해서 인수해야 될 부분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근저당을 보니까 가장 빠른 근저당이 여기 보시면 2016년 연무농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전입신고 사업자 등록 일자가 2018년이기 때문에 더 늦어요. 대항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임차인 임땡땡 씨는 보증금 5천만 원을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우리 낙찰자는 보증금 5천만 원을 인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보증금과 차임이 적정하느냐? 그것도 판단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지금 5,400이니까 당연히 나도 5,400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이 상가에서 지금 골프장이 잘 운영되는지부터 봐야겠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요. 만약 운영이 잘 된다. 그리고 이 골프장에 어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다. 시설이나 장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다면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5천만 원을 손해 보긴 하지만 이 투자금이 더 크다면 이곳을 떠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전을 한다?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무엇이 더 이득인지를 아마 계산해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가에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인이 총 시설비를 얼마를 들였고 현재 운영 현황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 될 것입니다. 건물은 2016년식이기 때문에 깨끗해요. 하자가 전혀 없고 지금 3층으로 돼 있고 지금 근처 부동산에 들러서 이제 들어본 바로는 2층 스크린 골프장이 생각보다 잘 된다. 생각보다 잘 운영되고 있다. 물론 주변에 골프장들이 몇 개 생겨서
어떤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골프장이 잘 된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뒤에 보면요. 여기는 지금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이 건물 뒤쪽에 보면 이렇게 큰 공터가 있습니다. 여기가 주차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그것이 다른 상업용 그 건물에 비해서 큰 장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얘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딱히 여기가 지금 뭐 관리단이나 관리회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진 않아요. 각자의 소유자가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 내부에 들어가서 이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사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을 때 두 부부가, 중년 부부가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아주 깔끔하게 시설도 상당히 또 투자를 많이 해서 이렇게 좀 쾌적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런 이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는 5,400이 너무 과하다. 월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가 400이면 운영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요. 어, 뭐 그럴 수도 겠죠.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이 상가의 임대료를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지금 이쪽에 주로 거래되는 매물로 나오는 상가의 평당 임대료가 얼마냐 물어봤을 때 몇몇 부동산에서는 22,000원에서 24,000원 정도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정도가 보통의 이 근처의 시세다. 임대료 시세가. 자, 평당이겠죠? 전용 평당 22,000원에서 24,000원이다. 자, 154평이죠? 건물 면적 154평에 22,000원을 해볼게요. 그럼 약 338만 원이 됩니다. 자, 154평에 24,000원 해볼게요. 약 369만 원이 됩니다. 대략 평균 값으로 보면 350만 원이 되겠죠? 350만 원. 아, 만약이라도 골프장에 나갔을 때 내가 여기에 임대를 줬을 때는 평당 22,000원에서 24,000원. 그래서 총 35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놓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좀 더 받을 수 있거나 적게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시세 대비 적정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400만 원을 내고 있다면 적정 시세보다는 조금 높게 내고 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이 상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건물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주차 시설이 우수하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임대료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매매가를 질문했을 때는 이쪽은 매매에 대한 어떤 시세가 없다. 주인이 내놓기 나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상가, 수익형 상품이라고 한다면 임대료를 기반으로 해서 수익률을 기초로 해서 매매가가 정해집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뭐 4%냐, 뭐 3%냐, 2%냐에 따라서 매매가가 정해지거든요. 뭐 상권이나 뭐 공실 여부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임대 그 수익률은 달라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논산에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건물 그 다음에 이 정도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매매 차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감정가가 11억 7천인데요. 60% 떨어져서 지금 7억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자, 법인 사업자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개인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은 DSR 규제 적용 때문에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법인으로 해서 DSR 규제를 안 받는 법인으로 대출을 뽑겠다. 몇 프로? 낙찰가의 80%까지 뽑겠다. 그래서 만약에 낙찰가가 지금 최저 입찰 금액 7억 500이었을 때를 가정해서 대출을 한 5억 6천 뽑을 수가 있고요. 비용은 뭐 상가니까 취득세 4.6%, 법무비, 기타 뭐 명도비 이런 건 없겠죠. 기타 비용 100만 원 넣어가지고 한 3,5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월세 보증금을 5천에 400, 기존대로 5천에 400으로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대출 이자가 5억 6천에 대한 대출 이자가 한 달에 5% 금리를 했을 때 235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400만 원 받아서 235만 원 빼면 165만 원이 남겠죠. 예, 그러면 실투자금은 얼마냐?
대출 받고 보증금 5천 빼고요. 그러면은 실투자금이 1억 2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월 순수익이 월세가 165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15.7%가 나옵니다. 15.7% 세후가 되겠죠. 어떠세요? 이 정도면 15.7%.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야, 그리고 만약에 얘를 매각을 한다. 5천에 400에 임대를 놓고 얘를 매각을 한다면 6% 수익률 6%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8억 5천이 됩니다. 8억 5천을 받을 수 있는 상가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낙찰을 만약 7억 5백에 받았다. 근데 8억 5천에 팔았다. 세후 1억 정도, 1억 이상의 충분한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월세로 15.7%의 임대 수익률을 받고요. 매매 차익으로 1억 이상의 차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까지 왔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나가거나 만약에 임차인하고 협의를 했는데 좀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시세가 350이라고 했죠? 그래, 좋아. 5천에 350에 임대차 계약을 하자. 그랬을 때 얼마냐? 자, 대출 똑같죠? 실투자금 똑같아요. 그런데 대출 이자가 똑같은 반면에 월세가 50만 원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월 순수익이 11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랬을 때 실투자금 대비 약 11%, 11%에 대한 임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요. 또 월세에 대한 월세 수익률에 대한 매매 차익, 매매가는 약 7억 5천이 됩니다. 그러면은 세전 한 5천만 원의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상가, 특히 그 수익형 상품에 대해서는 이 월세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월세가 10만 원 낮아지냐, 20만 원 낮아지냐에 따라서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5천에 400에 맞췄을 때는 시세 차익 1억을 가져갈 수 있고요. 5천에 350에 세팅했을 때는 시세 차익이 별로 안 나는, 세금 이것저것 떼면 별로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10% 이상의 임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내가 한 1억 2천 투자해서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받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 상가라고 보고요. 만약에 저라면은 이 상가를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임차인분하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임차인 부부가 대화도 잘 되고 또 뭐 그렇게 막 저항이 뭐 심하거나 이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잘 얘기를 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소유주인데 그 당신이 이쪽에 좀 계속해서 이걸 운영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제안을 하겠다 해서 보증금은 5천으로 하고 내가 대신에 렌트 프리로 해가지고 뭐 2달이든 3달이든 줄 테니까 뭐 월세를 뭐 좀 더 올리자. 그렇게 해도 당신은 1년으로 따졌을 때 지금보다 더 저렴한 임대료를 내는 것이니까 이득이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한번 권유를 해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얘를 5천에 만약에 뭐 450으로 한번 해봤다. 5천에 450으로 세팅했어요. 렌트 프리 주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가격이 확 뛰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이 시세 차익이 9억 5천으로 뜁니다. 9억 5천으로. 자, 8억 5천에서 1억 뛰었죠. 50만 원 차이가 2억, 1억에 대한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매매가에. 이렇게 해서 1년으로 따졌을 때 당신이 내는 월세가 이 정도 동일하다면 이렇게 계약을 하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케이 했어. 그럼 바로 매각 작업하는 거예요. 왜? 나는 7억에 샀잖아요. 7억에 샀고 얘는 5천에 450짜리 상가가 되는 거잖아요. 매각 작업을 해서 매각을 하면 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기로 월세 세팅해서 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결국 내가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물건 어쨌든 대출이 잘 나온다는 장점이 있고요. 기존의 임차인이 기존대로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세이브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월세를 받다가 매각했을 때 매각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사실 이거는 단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공투가 조금 우려되긴 한데요. 그래도 내가 하고는 싶은데 좀 투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은 이거를 한번 한 3명 이내로 투자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세팅하기 전까지는 한 1억 8천이 들어가고요. 월세 임대 보증금을 세팅하면 1억 2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3명이 한다 그러면은 한 명당 한 6, 7천만 원씩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한 4, 5천 정도로 투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내가 상가에 대한 투자 한번 해보고 협의해보고 그 다음에 매각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경험을 하는 기회는 손해 보지 않는 상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이 논산에 대한 어떤 그 인구라던가 미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 왜냐하면 주변 도시, 주변 대도시, 뭐 대전, 세종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큰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지역적인 한계는 있지만은 어쨌든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시설적인 측면,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내가 어떤 쪽으로 이거를 투자 전략을 취할 것이냐 따라서 나름대로 한번 투자하시 않더라도 이런 기회에 이런 물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낙찰 결과도 보면서 과연 어떤 수익, 그리고 향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이렇게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검토해 보시고, 이게 수요일까지 입찰이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